초등학생 때 친구와 여러 장소로 놀러 댕겼다는 일. 하지만 친구가 제안했던 어떤 놀이가 계기가 되어 일과 친구는 돌이킬 수 없는 뜨악한 사태에 말려들게 되는데, 신사를 만들어 볼까? 2020년 어느 날의 투채널. 일은 15년 전이었던 2005년 내가 4학년 때 경험했던 이야기야 라며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은 4학년 때 같은 반이 된 야마나카라는 아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야마나카는 게임에 빠져 살던 일과는 정반대로 게임기도 갖고 있지 않았고 매일 밖에서 뛰어노는 활발한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일의 말로는 자연 속에서 노는데 빠삭했던 야마나카가 신선하게 보여 재밌었다고 하네요. 그런 둘은 수업이 끝나면 자전거를 달려 마을 곳곳으로 놀러 나갔다고 합니다. 하수가 흘러나오는 녹강 안에 들어가 보거나 고압선 철탑 밑에서 훌럭대거나 하면서 스릴을 만끽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야마나카는 애들이 싫어할 말은 절대 하지 않았고 일에게도 신경 써주는, 그냥 딱 봤을 때는 성격이 좋은 녀석이었죠. 그러나 놀이를 알려주는 대신에 평소에도 빈털털이었던 야마나카 목까지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사다 바치는 게 일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 여름방학에 들어간 일들은 학군에서 꽤 멀리 있는 어느 곳에 있는 신사로 향했습니다. 왜 이 신사에 갔느냐 하면 야마나카가 그 신사 신전 및 모래밭에 개미지옥이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사에 가서 봤더니 거기는 신주 같은 사람도 없는 작은 신사였습니다. 그렇게 일들은 밑이 높은 신전 바닥 밑으로 기어들어가 손으로 중앙 부분의 모래를 쓸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를 손에 들고 보자 그 안에 개미지옥이 들어있네요. 그 뒤로 물끄러미 개미지옥을 관찰하던 둘이었는데요. 그냥 보기만 해선 재미가 없죠. 1시간이 지나고 관찰에도 질린 일들은 신사 뒤쪽에 있는 잔목림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양다린 경내와는 반대로 꿉꿉했고 어두운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일인지 신전 기둥에 기대듯 커다랗고 제각각 크기의 판자들이 수십 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걸 본 일은 신사 만들 때 남은 폐자재 같다 라며 그다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 판자를 손에 든 야마나카는 가만히 보다가 야, 신사 만들어 볼래? 라고 해 허들 높은 DIY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일과 야마나카는 판자를 짜서 토대를 만들고 지붕이 되는 판자를 위에 올릴 뿐인 간이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과 야마나카는 자기들 키보다 머리 하나 정도 작은 신전을 완성합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야마나카가 도리이도 세우자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둘은 숲속에서 나뭇가지들을 주워 그걸 이용해 도리이를 만들어 세웠던 겁니다. 완성도 높은 신사에 일은 만족했는데요. 야마나카는 아직 인정 못하는 모양으로 이래선 안 돼, 신체를 넣어야지 하는 말을 꺼냅니다. 여기서 신체란 신이 강림하기 위한 어떤 표식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들이 신체가 될 법한 것을 찾고 있자니 숲속 밭 언저리쯤 되는 곳에 작은 지장상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지장상은 머리부터 턱밑까지 풍화돼 더러웠고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지장상을 본 야마나카가 이걸 신체로 하자 했고 일도 찬성. 그렇게 작아도 엄청나게 무거운 지장상을 둘이서 씩씩대며 아까 만들었던 신사로 옮겨놨더니 그건 꽤나 볼만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일이 바로 합장하려고 했는데 다시금 야마나카가 재물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이나 뭐 그런 거 사올게 일이 대답합니다만 야마나카는 재물은 우리가 만들자 제안. 개미지옥이 있는 신사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모래에 물을 묻혀 반죽해 경단을 만든 둘은 마무리로 찾아낸 개미지옥들을 그 모래 경단들 안에 집어넣고 자작의 재물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경단을 들고 자기들의 신사로 돌아가 도리이와 지장상 중간 언저리에 쌓고 나서 이번에는 야마나카가 방울도 달았으면 좋겠다 중얼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작은 거라면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내일 가지고 올게. 대답. 신사 완성은 다음날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사로 향한 둘은 재물인 모래 경단의 모양이 전날과는 다른 걸 깨닫습니다. 그럴 것도 쌓아놓았던 경단은 무너져 있었고 그 경단 하나하나에 새끼손가락으로 뚫은 것 같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본 야마나카는 지장님이 판에서 내역물을 먹었나 보다 중얼댑니다. 하지만 일은 그럴 일이 있을 턱이 없다 생각. 안에 있던 개미지옥들이 나온 거 아닐까 추측했죠. 그런데도 재물에 대해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가지고 온 방울을 신사에 달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을 잡아당겨 딸랑딸랑 소리를 낸 그때 어디에선가 모자라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둘이 주변을 둘러봅니다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소리에 대해 일은 남자의 목소리 같기도 아이 목소리 같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야마나카가 지장님이 말한 걸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냈습니다. 지장님이 말할 리가 있나 부정했지만 야마나카는 아무 위화감도 없는 모습. 게다가 개구리라도 잡아서 경단 안에 넣을까 라는 소름 끼치는 재물을 제안하는 야마나카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 일은 과자로 하자 제안했죠. 그리고 막과자집에서 산 과자를 제물로 했는데요. 야마나카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대로 신사 만들기를 중단하고 가지고 왔던 잠자리채와 곤충망을 이용 곤충 채집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귀가한 일은 마침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던 할머니와 현관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일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서운 표정으로 너 어디서 나쁜 짓 하고 온 거 아니니? 어깨에 시커먼 게 올라타 있어!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곤충망을 보여주면서 곤충 채집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알겠다는 얼굴을 했습니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 하면서 일의 뒷덜미를 잡아 불단 앞에서 빌라고 일에게 지시합니다. 그렇게 1시간 가까이를 계속 빈 뒤 할머니는 이상한 놀이는 그만둬라 방학 숙제나 해 하더니 일에게 용돈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충고도 무시하고 일은 다음날도 야마나카와 신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신사에 도착했더니 전날과는 상태가 크게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사 앞에 새끼 고양이의 사체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몸에는 연필로 쑤신 것 같은 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걸 본 일이 이거 네가 한 거야? 야마나카에게 물었더니 고양이 시체를 주워서 바친 건 난데 이런 구멍은 뚫지 않았어 라는 것. 그렇지만 일은 너무도 섬뜩해 기분이 나빠져 단숨에 신사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를 벗어나자라는 일념으로 오늘은 수영장 안 갈래? 야마나카를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야마나카도 그러자고 해 그때부터는 수영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둘이 참배도 하지 않고 신사를 떠나려고 한 그 순간 다시금 모자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일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만 역시나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별 신경도 안 쓰고 자전거로 마을에 돌아온 둘은 수영복을 집에서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야마나카를 마지막으로 본 게 되었던 겁니다. 그 뒤 일이 수영복을 가지고 만나기로 한 곳으로 갔더니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쪽으로 가보자 경찰차와 구급차가 여러 대 서 있었고 마침 누군가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의 눈에는 그 사람의 신발만 보였다고 합니다만 그 신발은 아까까지 함께 있던 야마나카의 낡은 신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본 일은 공포와 초조함에서인지 수영장에는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에 역시 사고를 당한 건 야마나카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마나카는 일과 헤어진 후 트럭 뒤를 자전거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실어놓은 철근이 여러 개나 떨어지면서 야마나카의 머리에 꽂혀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기 전 일의 할머니가 밭에서 돌아와 일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잖아!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시 일을 불단 앞에 정좌시키고 이번에는 2시간 이상이나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할머니는 밭일을 나가지도 않고 감시하듯이 일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네요. 덕분에 일은 그해 여름방학만은 방학 숙제를 다 할 수 있었다 랍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야마나카의 장례식이 있었지만 일이 그 자리에 불려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럴 게 야마나카네 집은 신흥 종교에 빠져 있어 장례식은 그 사람들만 모여 집행됐던 모양입니다. 그 후 일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혼자 그 신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나카와 만들었던 도리이와 신전은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장님만은 거기에 덩그러니 남아있어 전에는 풍화되어 표정조차 알 수 없었던 지장상의 얼굴이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본 일은 야마나카의 죽음과 지장상의 표정에서 아, 만족스러워하는구나 하는 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한마디를 들은 스레 주민들 사이에서 목숨을 먹는 지장님에 대한 것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야마나카 군은 고양이 시체를 바친 게 아니고 사실은 살아있던 거 아닐까? 지장님은 목숨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스레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오랜만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오늘은 서늘한 이야기 몇 개 더 해볼까요? 다음은 사람을 저주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도 미운 사람 저주하고 싶으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 역시나 설명드려야겠네요. 다음 이야기에 나온 일은 앞 이야기의 일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건 아시죠? 이 스레는 2022년 1월 저주에 대해 쓰고자 한다 라며 세워졌습니다. 일은 초등학교 때 엄마를 강도 살인으로 잃었다는 처음부터 너무도 비극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 강도는 캬바쿠라에서 놀 돈이 부족했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이유로 일의 엄마를 살해하고 현재는 무기징역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캬바쿠라란 일본 풍속업소 중 하나로 캬바조라 불리는 업소녀들이 손님 옆에 앉아 온갖 아양을 떨며 같이 한잔하는, 그러면서 자기에게 빠지게 만들어 이래저래 돈을 뜯어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사건 사고도 많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런 곳에 발들이지 맙시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강도가 살인으로 체포되었어도 일의 원한이 풀릴 리가 없습니다. 당시 초딩이었던 일에게 있어서 엄마를 잃었다는 슬픔은 헤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은 엄마를 죽인 인간이 어째서 태평하게 살아있나. 용서 못해. 절대로 그놈을 살게 두지 않겠어. 범인에 대한 강한 원한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 있는 이상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일은 간접적으로라도 범인을 죽일 방법은 없을까 궁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낸 게 저주였던 거죠. 일은 여러 가지 저주를 시험해서 범인이 죽을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 뒤로 저주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학교가 끝나면 계속해서 도서관에 다녔고 저주에 관해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선 저주란 건 간단히 말해 원념을 얹은 주문을 외워 상대를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저주 방법을 조사한 결과 최마 원적법이라는 저주 중에서도 제일 강하다고 알려진 최악의 저주에 다다랐던 겁니다.
그 방법은 우선 백단 나무로 통을 만들어 그 통 아래에 상대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상대로 정한 인형을 부동명왕상이 밟게 하고 그 밟힌 인형을 통에 넣어 상 앞에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8도법이라고 불리는 수행을 끝내고 인형을 꺼내 태운다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당시 중학생이었던 일에게는 어렵게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를 잃었다는 원한이 강해 어떻게든 이 저주를 실행하려고 결심한 일은 백단을 입수할 방법, 부동명왕상이 있는 곳 등을 철저히 조사해 나갑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동안 백단 대신 산에 떨어져 있던 죽통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과 부동명왕을 찾는 게 의외로 간단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럴 것도 부동명왕이 섬겨지고 있는 건 부동존이라는 절이라고 하는데요. 조사해봤더니 부동존은 그 근방 산등에 있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18도법이라는 사신을 부르는 도법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도법은 수순이 많아 특히나 복잡한 도법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깊이 생각한 결과 일은 나름대로의 준비를 더해가며 실행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되고 저주에 필요한 인형을 만듭니다. 그런 뒤 저주에 더 강력한 힘을 더하기 위해 자기의 피를 인형에 적셔 물들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의 최마 원적법의 과정과는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범인을 죽이고 싶다는 강한 상념에서 일이 짜낸 주법이었습니다. 강한 저주에는 피를 쓰는 쪽이 좋다라는 독학으로 얻은 얕은 지식으로 이 짓을 했던 거죠. 그 후 인형을 말린 뒤 죽통에 상대의 이름을 쓴 일은 몸을 정화하기 위해 샤워를 한 다음 결행까지의 시간을 묵묵히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행 당일인 금요일 밤 아버지가 잠든 걸 확인한 일은 밤 1시 무렵에 집을 빠져나와서는 부동명왕이 있는 곳까지 자전거로 향했습니다. 이때의 일은 한밤중에 산에 간다는 무서움보다도 이것으로 드디어 그놈을 죽일 수 있다 라는 흥분으로 두근거림이 멈추질 않았다는 이미 정신이 나간 영역에 도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일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부동명왕이 있는 사당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동명왕을 찾고 나서 주법대로 부동명왕의 발에 인형을 억지로 끼워 넣고 그놈을 죽여주세요. 강한 어조로 소원을 계속 빌었습니다. 그런 뒤 그 인형을 통 안에 넣고 마지막으로 사당 안에 넣어둡니다. 그러고는 사당 주변을 청소하고 소금을 뿌리고 결계 대신에 소금과 술을 곡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걸고 계속 기다립니다. 다 끝나고 일은 인형을 꺼내 사당 앞에서 라이터를 이용 인형을 태웠습니다. 이것으로 일의 모든 주법은 완성되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당의 예를 갖춘 뒤 범인을 향한 강한 증오와 원념을 빌고 귀가 이젠 범인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성취감과 두근거림이 섞인 표정으로 잠이 듭니다. 일주일 후 일의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은 혈병과 혈뇨라는 이변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결국 원인 불명으로 경과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혈뇨는 계속되었고 이 시점에서 일은 뭔가 잘못됐다는 걱정이 멈추질 않습니다. 게다가 일은 몸의 이변만이 아니고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되고 맙니다. 그 사고는 일이 자전거로 등교하던 중 차가 가드레일을 향해 날아와서 이를 그 사이에 끼우듯 들이받았던 겁니다. 그 사고로 일은 오른쪽 대퇴부 골절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맙니다. 그리고 그게 잘 낫지를 않아 신경장애까지 얻었다는 것. 그러더니 결국엔 밤이 되면 악몽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고 있으면 무수한 손들이 다리를 끌어당겨 침대에서 끌려 떨어지는 공포스러운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끌려갈 때 잠이 깼지만 점점 깨는 일도 없이 악몽을 계속해 꾸게 되었다네요. 그 꿈의 계속은 산 같은 곳으로 엄청난 힘에 끌려가 거기에 있는 커다란 구멍에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깊숙이 떨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런 꿈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꾸게 되니 일의 정신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후로도 악몽은 멈추지 않았고 공포스러운 꿈을 계속 꾼 지 10번째. 다음엔 구멍에 떨어지고 나서 불 속에 떨어져 몸이 불탄다는 지옥 같은 꿈을 꾸는 나날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이어짐에 따라 일은 저주를 행했던 일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럴 것도 이 꿈과 교통사고를 당한 것 모두가 저주가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주를 걸기 전부터 다소의 위험은 분명 각오했으나 범인은 태평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지독한 꼴을 당하고 있다는 게 서서히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밤에 자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 이 좋지 못한 현실을 보고 저주가 잘못되었다면 사죄합니다 라고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죽은 엄마가 등장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당시와 변함없는 모습으로 일은 그걸 보고 감격하고 맙니다. 그리고 울면서 엄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왠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엄마는 슬픈 듯 웃으며 다가오더니 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온기는 없었고 엄마는 불처럼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엄마에게 안긴 순간 일의 몸이 훅 하고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 잠에서 깬 일은 정말 오래간만에 기분 좋게 눈을 뜬 느낌입니다. 그 이후로 일이 악몽에 빠지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때문에 일은 엄마가 저주에서 구해내 준 것이다 라는 걸 깨닫죠.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엄마의 3주기가 왔습니다. 일은 아버지와 같이 엄마 성묘를 갑니다. 그 선산에는 선조 대대로 묘소가 있고 생전부터 부부로 함께 묻히고 싶다 말했던 엄마의 바람을 헤아린 건지 엄마의 새 묘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의 묘소는 아직 만든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오래된 묘와 비교해도 지독하게 거무잡잡했고 균열도 여러 군데 나 있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본 아버지가 스님에게 사정을 물어봅니다만 갑자기 거무스름한 게 나타났다 라는 것, 게다가 몇 번을 씻어봐도 떨어지질 않고 날로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일은 소름이 끼칠 듯한 어떤 것을 확신하고 만 겁니다. 그것은 엄마는 나 대신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저주하려면 구멍을 2개 파라 의 의미는 사람을 저주하면 자기에게도 돌아오니까 묘지를 2개 준비해놔라 라는 의미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일은 엄마를 죽인 범인을 향한 증오로 저주에 손을 댔고 그 결과 엄마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며 후회의 마음을 나타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저주만은 손대지 마라 충고한 뒤 스레를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레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기 피를 쓰는 건 좋지 않은 듯 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잘은 몰라도 피는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된다네 라는 스레 놈들의 특기인 잘은 몰라도 라는 아니면 말고식의 등신들도 나오며 스레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 치교 구독자님들께서는 자기의 혈액은 헌혈 같은 건전한 곳에다 씁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트라우마를 피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2020년 8월 일은 벌써 5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다 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모양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연세 많은 분들을 틀딱이니 딸피니 놀리는 일은 없으시길 빕니다. 일은 당시 과자 부록으로 딸려 나왔던 가면 라이더 카드를 초딩이었던 남자애들은 모두가 모으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카드에는 한 장 한 장마다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그 번호가 새로운 걸 가진 사람이 대단하게 여겨져 서로가 경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라이더 카드 열기는 엄청나서 용돈을 죄다 거기에 갖다 박는 놈, 먼 동네까지 원정 가서 사오는 놈들까지 있었다는 것. 그렇지만 메인인 그 과자 자체는 맛이 없어서 먹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애들이 많아 그게 사회현상이 되어 학부모 총회에서도 문제가 되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일은 그 과자가 판매된 게 1971년으로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그 1년 전의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일은 라이더 카드가 유행하던 당시 유일하게 카드를 모으지 않았던 괴팍한 성격이었다네요. 그로 인해 왕따를 당하던 때도 있었답니다만 기분 나빠서 아무리 해도 모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카드가 트라우마가 되고 만 것인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풀겠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의 발단은 일이 5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일은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쪽에 살고 있었고 그 무렵의 마을은 공업지대 한가운데로 많은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다네요. 또한 바다도 있었지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빛으로 지독한 냄새가 났다는 것. 그런 일은 바다 근처 상점과 거리에 살고 있었고 그때는 게임기 같은 게 없었으니 아이들은 모두 밖에서 놀았습니다. 게다가 여기저기에 막과자집들이 있어 5엔 또는 10엔의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불량식품들이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일은 학군 내에 있는 막과자집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었답니다만 어느 날 친했던 같은 학년인 키다라는 애가 새 막과자집을 찾았으니까 가자 라고 했다네요. 하지만 자칭 만물 박사인 일은 새 가게가 어디 있냐며 반신반의한 채로 키다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키다와 일은 지저분한 공단길을 향해 갔고 금속과 약품 냄새가 나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거기는 용접과 도금을 사용하는 장소인 듯 키다가 저기야 가리킨 곳에는 땡땡 모터라는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건물은 창문 4개 정도 크기의 가게로 여러 부품과 공고가 놓여 있었다네요. 그리고 그 가게 오른쪽 벽에는 분명히 막과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막과자집이라고 불릴 만큼도 아니라 일은 30분이나 걸어서 올 정도는 아니다 라고 키다에게 툴툴거립니다. 그러자 키다는 잘난 듯 아냐 여기에 엄청난 과자가 있어 라더니 기계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키다가 문초코 주세요 라고 하자 그 어른이 이쪽을 돌아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한 금속 가면이 씌어 있었고 그걸 본 일은 화들짝 놀라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용접 중에 불꽃이 튀는 걸 막기 위한 가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은 뭐냐 하더니 선반에 있던 금속통을 열어 은박지로 포장된 10cm 정도 되는 걸 키다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키다는 이게 엄청 맛있으니까 너도 사 하고 권해옵니다. 거기서 일은 일단 키다와 가게를 나와 문초코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지를 확인해 봅니다만 메이커 이름 같은 표시는 없고 그냥 파란 글씨로 문초코라고 쓰여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키다는 주저없이 그 은박지를 찍고는 안에 들어있던 맛동산 모양의 초콜릿을 반으로 나눠 일에게 건넵니다. 잠깐, 여기서 맛동산 모양의 과자란 카린토라고 원문에 나와 있는데요. 맛동산의 원조가 카린토라고 하네요. 전 못 먹어봤는데 비슷한가요? 그걸 받아든 일이 반신반의로 먹어봤더니 키다 말대로 정말 맛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맛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까지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다며 호언장담할 정도였습니다. 그 과자는 초콜릿 안에 탁한 액체가 들어가 있어 그 부드러움과 만남은 혀가 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맛에 감동한 일은 문초코 2개를 사서 개걸스럽게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키다가 다 먹은 은박지를 열어 손바닥 위에 뭔가
파란 우표 같은 것 2개를 얹어 한 장씩 해를 향해 비춰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포장지에는 추첨하는 게 들어있는 모양으로 달의 경치가 보이면 당첨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런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가면 아저씨는 당첨되면 달의 세계로 초대라고 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서둘러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장지를 해에다 비춰봤습니다만 파란 셀로판지가 보일 뿐으로 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은 그것보다도 가면 아저씨가 만지고 있는 기계에 흥미가 솟구쳐 이건 무슨 기계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아저씨는 우주선이야. 거의 다 됐는데 아직 심장 부분이 모자라. 대답하며 기계 중앙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 부분을 봤더니 금속이 아니고 둥글고 푸른 글라스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게 심장 부분이에요? 묻자 아저씨는 그래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이라도 우주선이라는 건 거짓말이야 생각. 아저씨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것도 그 기계는 자동차 반 정도의 크기로 사람이 탈 만한 공간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더니 아저씨는 계속해서 문초코는 외국에서 가져온 거라 맛있을걸? 자랑스러운 듯 말합니다. 그리고 학교 애들한테도 알려줘라 며 이를 향해 웃었습니다. 돌아오던 길 문초코 맛에 감동했던 일은 내일부터 친구들 데리고 매일 가자 키다와 말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둘의 친구를 데리고 그 맛과자집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문초코 맛에 감격, 용돈이 있는 한 계속 먹으러 온다 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문초코 팬은 점점 늘어나고 20명 정도가 매일 맛과자집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다 팔리는 거 아냐 걱정한 일이었는데요. 아저씨는 안에서 깡통을 차례로 꺼내와서는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도 옆에서 조립 중이던 기계는 순조롭게 완성에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날도 그 맛과자집에는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일과 같은 학년인 후지시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달의 경치가 보여! 소리치면서 포장지를 해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때 후지시마 옆에 있던 일이 그 종이를 낚아채듯해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나 항상 보던 파란 셀로판지였습니다. 거기서 거짓말 치지 마 후지시마에게 일이 말했습니다만 그 사이를 아저씨가 끼어들어서 후지시마에게 어떤 경치였냐 묻습니다. 후지시마는 성조기가 서 있어요. 아폴로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아, 당첨이야. 중얼거리더니 후지시마의 이름과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다음날 무려 당첨된 경품이 집으로 보내진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던 다음날 새벽 5시쯤에 후지시마가 자택에서 먼 해안도로에서 뺑소니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후지시마를 친 차는 트럭이었던 모양으로 몸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감스럽게도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는 대형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인은 금방 잡힐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임에게 들었던 일은 충격을 받았지만 박정했던 일은 그날 방과 후에도 그 맛과자집으로 여럿이 몰려갔습니다. 그 이유를 모두가 이미 문초코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가게 문은 꽁꽁 잠겨 있었고 창문은 검은 종이로 폐점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본 모두는 후지시마의 죽음보다도 더 충격을 먹었다고 인간의 마음이라곤 사라진 문초코 중독자들이 뒤를 잇습니다. 그 뒤로 문초코를 먹을 수 없는 슬픈 나날 속에서도 후지시마 군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의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소문이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5일 뒤에는 장례식이 무사히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일은 문초코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 폐점인데도 중불나게 그 막과자집에 항상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게 문은 닫힌 상태. 그리고 일이 막과자집에 매일 가게 되고 나서 열흘이 지났을 무렵,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혼자서 가게에 간 일이 문득 안쪽을 들여다봤더니 캄캄한 가게 안에서 뭔가가 반짝 빛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럴 것도 창문에 붙여놓은 검은 종이가 가끔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그 정체가 궁금했던 일이 땅에 엎드려 안을 봤더니 거기에는 그 조립 중이던 기계가 있었고 거기에서 치직 치직 하며 빛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계 한가운데에는 이전과 변함없이 글라스볼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설마 그 안에 사람 얼굴 같은 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죽은 후지시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걸 본 일이 후지시마다 생각한 순간 그 얼굴이 눈을 팍 하고 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포가 한계에 도달한 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역시 잘못 본 것 같다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그 사건에서 2주 정도가 지나고 일은 조심조심 가게로 발길을 옮깁니다만 그 가게 건물 자체가 이미 헐려 있었고 공터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50년이 지난 지금도 후지시마를 친 범인은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일은 이것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언저리에 항구 근처 화학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밤이 대낮같이 밝았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상자는 없었던 모양입니다만 말입니다. 또한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지시마의 죽음과 녀석이 경품에 맞았던 일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요. 하여 1년 뒤에 대유행했던 라이더 카드는 무서워서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끝이라고 마무리 짓고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렸던 겁니다. 애새끼가 경험했던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우리 건강도 챙기자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